만덕 초읍터널이 개통하면서 부산에 동과 서를 잇는 터널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동서를 잇는 도로망 건설 계획 짚어봤습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모의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해운대 한 호텔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 6층 주차장 내 발화지점 인근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30일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이 나왔습니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이런 행태로 이어진 건데요.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제지당하자 분신하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분신 직전 공무원과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 경력 3년가량인 A씨는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민원인을 상대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민원인이었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돌변한다는 게 A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억지 부리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인신공격이나 심하게는 욕설까지. 사람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하고 이제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심장이 뛸 때도 있고 두렵기는 해요. 매일 일상처럼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 누군가 들어오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분이 언제 이렇게 악성 민원으로 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실지 모르니까 좀 보면은 두렵기는 하죠. 보면 일반 민원인 분들이라 해도.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00여 건이었던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21년 3,700여 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 부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마다 이런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매뉴얼 제작은 물론 대응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녹화할 수 있는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용을 하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하고 나니까 확실히 민원인 분들도 언행에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심적으로 안정감을 좀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욕설과 폭행은 항의가 아닌 엄연한 범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해운대구 호텔 화재의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호텔 지하 6층 주차장 내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발화지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같은 장소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나 자동 화재 탐지 시설 등 소방시설을 꺼놓은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30일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보상계획 토지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해운대구 반여동, 석대동, 반송동 일대 987필지가 대상으로 보상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풍산과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도시공사 단독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융합부품 소재,
정보통신기술, 영상 콘텐츠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상습 정체 구간이죠. 만덕터널 일대 교통량을 분산하는 만덕초읍터널. 7월 1일 0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통행료도 무료가 되는데요. 부산에 동가서를 잇는 터널이 추가됐고 앞으로도 도심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서를 잇는 굵직한 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 소식을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산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덕의 세 번째 터널이 완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만덕 초읍 터널은 이 북구 덕천동과 이 거제동 이 월드컵 대로를 연결하는 총 길이 4,370m 구간입니다. 이 왕복 4차로 도로 가운데 이 길이 2,153m는 터널 구간입니다. 이 터널을 이용하게 되면 이 북구 덕천동에서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까지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오랜 시간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랜 시간 걸렸던 건가요? 네, 만덕대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오랫동안 이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정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다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 계획이 수차례 바뀌었고요. 또 민간 업체에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사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후 이 부산시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1.13을 얻어서 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고 2012년 이 국토부 재정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 국비 65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10억 원을 투입해서 2016년 1월 착공했고 7년 6개월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또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만덕 1, 2터널 외에 이 우회도로가 하나 더 생기면서 이 지역 만성적인 교통체증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부산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이 교통환경도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특히 15분 도시에 걸맞게 멀리서도 15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동과 서를 잇는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는데 네. 이 서부산과 동부산 해안을 잇는 지하차도도 올해 초에 개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장평 지하차도가 개통을 했는데요. 화면에서 같이 보시죠. 이 장평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보면 이 서부산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을숙도 대교에서 이 동부산 시작점인 광안대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의 이동 시간 이 기존 1시간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 부산시의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의 교통축이 하나씩 완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된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장평 지하차도 이어서 이 만덕 초읍터널의 개통, 여기에 더해서 현재 북구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구축 계획은 나와 있지만 이 실현 가능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 제2해안순환도로 건설 계획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지도 보시면 이 부산의 도심, 산, 하천과 바다를 아우르는 이 특수한 지형 여건을 반영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건데 이 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가덕도에서 사하구 그리고 영도, 남구 그리고 기장군까지 이어지는 이 도심을 거치지 않고 부산 전역을 해안도로로 연결하는 큰 그림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동서지역 간 교통망은 조금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있는데 반면 동서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선영 기자와 만덕 초읍터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풀기 어려운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방과 후 보충 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텐데
일각에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 중 하나는 공교육 영역에서 교과 보충 지도를 늘리는 겁니다. 우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EBS 중학 프리미엄 과정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습 단계에 따른 수준별 강좌도 늘릴 예정입니다.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EBS나 온라인 클래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 보충 지도나 예체능 방과 후 같은 것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새로워질 게 없는 정책이고 더구나 실질적인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고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큰데 보충학습 지도 등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올해 5월 교원 7,000명을 대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은 결과 과도한 행정 업무를 꼽은 응답률이 19%를 기록해 교권 추락과 소송 부담 증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교가 해야 한다고 요구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의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교사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 연구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채용을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교사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추진 중인 문화예술타운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추진한 민간 사업자에게 최근 용지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매권 행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공모를 통해 라온 컨소시엄을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해 용지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4살 아이를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 친모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 등 혐의가 있는 20대 친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범행이라 보기 어렵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은 엄마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배반한 사건이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대 친모는 2020년 9월부터 동거인 집에서 살면서 딸 가을이를 음식도 먹이지 않은 채 학대했고 2022년 12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주범 양모의 최종형도 징역 35년이었습니다. 일명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복 발언을 해 독방 30일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는 처분 이후 시설 내외부 교류가 차단되고 각종 행사 참여나 신문, TV 열람도 모두 금지됩니다.